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9년 차 맞벌이 부부예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조정기일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불륜 증거는 못 잡았고 정황 증거는 있는 상태에서 카톡, 폰 사진 등 5살 남자아이 데리고 이혼합니다. 아이는 월, 화, 전 남편, 수, 목, 금, 토, 일 제가 돌보기로 했고 양육비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최대한 믿어보려고 하고 정리하라고 했어요. 남편 회사의 10살 어린 직원. 해고하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여직원의 형편 운운하면서 조선 가장의 가장이래요. 해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족들과 친구들 반응이 반반으로 갈리네요. 한쪽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네가 애 데리고 물러나면 그 불륜 남녀들 둘이 100% 깨볶으면서 살 텐데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쓰고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라. 한쪽은 불륜은 이미 너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너와 아이의 행복만 생각해서 이혼하라 였어요. 결국은 제 선택이었지만 저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그 어린 여자와 깨를 볶아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매일 같은 공간에서 남편과 숨 쉬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꼬리는 안 밟혔지만 여직원과 남편 3자 대면을 했을 때 서로 애틋해하는 게 너무 보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말 맞추고 거짓말 해대는 게 빤히 보여서 여직원이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잘 쓰니 나이 많은 것도 유부남인 것도 크게 상관없는 듯 보였어요. 한 번도 바람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자는 어린애한테 밀려서 서럽지 않냐는 식으로 위로인 듯 아닌 듯 하는 말들을 하는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뭐 저 커플이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끝맺음을 맺을지 의문이네요. 어차피 결혼 9년 차. 저라고 남편이 뭐 아깝겠어요. 데리고 살아보면 알아요. 남자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아이 생기면 아이가 이쁘지 남편은 진짜 의무로 살지. 뭐를 어지르면 치우기를 하나 약 하나를 뜯어 먹어도 쓰레기통이 바로 지척이더라도 치우는 꼴을 봤나. 맞벌이인데 가사일을 돕기를 하나 육아를 하길 하나 매일 쉬는 날 소파에 누워서 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 그렇다고 몸 관리를 하나 지방 간에 술 먹어서 술 빼. 아우 진짜 하나도 안 아깝네요. 저는 살고 싶어서 알콩달콩 사는 부부들도 물론 많겠지만 저희는 뭐 몇 년 전부터 각방을 썼고 애정도 없고 별거 2달에 접어드는데 매일 아주 편안하네요. 아이는 원래도 아빠한테 애정이 없어서 엄마랑만 있고 권위적이고 야단치는 아빠 없으니 더 잘 크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린애한테 밀려서 이혼 당하는 거라고들 생각하고 연민, 동정 엄청 해주는데 저 진짜 괜찮은데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냥 글 써봅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저는 기분 좋게 오늘도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시가에 있는 날이라 일부러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댓글에 어젯밤에 폰으로 다 읽어봤어요. 대댓글은 아직 다 못 읽어봤지만 차차 읽어보려고요. 변호사 상담 후에 내린 결정이에요.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에 대한 세세한 명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재산 분할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조정 절차를 밟는데 여기서 쌍방간 협의가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를 줄 것인지, 면접 교섭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아이를 데려갔다가 도로 데려올 것인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은 전 남편과 무려 3번이나 얼굴을 보고 부부 상담도 간단히 같이 받아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동영상으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3번이나 서로 얼굴 보기도 싫었고, 그래서 소송 이혼을 선택했어요. 조정기일 잡혔을 때 서로 미리 협의한 대로 마무리하기로 얘기는 잘 끝냈는데 3달이면 돈 욕심에 마음이 또 한 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집 명의는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을 완료했지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아직 이혼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제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조정을 마쳐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마지막까지 신경 바짝 쓰고 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야 하고 소문이 잘못 나면 타격이 큰 업종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수익도 일정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 남편하고 같은 직종에서 일을 했는데 시모가 자꾸 남편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일도 만족스럽고 동료들도 다 좋아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살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쫓아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쫓아낸 게 아니고 그 여직원을 해고하고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그렇게 못한다고 지가 나간 거예요. 남편이 1월, 5월, 7월에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서 사무실 2층에 간이 숙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살고 있고요.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시가에서는 제가 매일 남편을 소박 맞췄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이 흔들린 거고 집 나간 거라고 저를 비난하길래 곰곰이 저도 제 지난 날을 되돌아봤는데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얼마나 홀대하고 외롭게 했는지 또 증오했는지 알게 돼서 반성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시모와 신우들의 행태를 막아주지 못한 부분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 없는 결혼, 남편이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마음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을 만큼 미련하지가 않네요. 남편 얼굴은 못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서 살이 많이 쪘어요. 아무래도 업무상 거래처랑 술 마실 일도 많고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지 커리어와 어린 여자한테 피해 갈까봐 제가 지 폰 몰래 본 것도 고소하면 처벌받는다고 떵떵거리면서 그 여자 얘기만 나오면 고성을 지르며 변호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증거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흥신소 같은 데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저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어차피 집만 받으면 뭐 저도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서요.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찾아가서 그 어린애랑 남편 쌍으로 한번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그래봐야 제가 속이 시원할까요? 양육비 받으려면 남편 사업도 잘 돼야 하니까요.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 내내 그냥 남편하고 공동 육아하면서 아이의 부모로만 이어져 있고 따로 편히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조정이 다 끝나고 그때까지 남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겠죠.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 지금이야 외식하고 돈 잘 쓰고 선물 잘 사주고 저한테 연애할 때 했었던 대로 해준다면 아마 늙으수려한 아저씨라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길게도 말고 딱 1년만 한번 살아보면 아마 생각이 확 바뀔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저는 매일매일 느껴요. 아, 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서 정말 행복하다. 이 순간 아이랑만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편안하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랑 행복하겠습니다. 댓글 쓰신 분들도 각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기원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다른 분들 조언처럼 양육비 일시불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으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매달 그 돈 주는 거 아까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정사정해서 받아야 할 거예요. 남자가 수로액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재혼녀가 돈 주는 거 아까워서 눈치 줄 확률도 큽니다.
없이 사는 여자라면서요. 그런 경우 재혼남이 혈육에게 주는 돈에 눈에 불을 켜고 못 주게 할 확률이 크죠. 탐욕이 말도 못할 거예요. 돈맛 알고 나면 원래도 윤리라고 없는 수로얘기인데 당연히 줘야 할 거라는 개념이 있나요? 쓰니 유리하게 재산분할 합의로 이혼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은 이혼 원에서 다 들어주고 이혼 후에 부당하다 2년 안으로 재산분할 다시 조정하는 소장 날아오면 협의여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주변 경험담이에요. 변호사랑 상담 빡세게 하세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요. 뒤통수 조심하세요. 어리다 뭐다 이런 것도 너무 우습죠. 그냥 저 아이는 창녀와 다름없어요. 저도 저런 추잡한 애 하나 알고 있는데 없는 형편에 자라서 돈 주는 사람이면 80 먹은 할아버지 것도 빨아주는 애들 많아요. 끼리끼리 붙어먹은 것 같은데 돈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벌리러 다니니까 그 전에 왕창 뜯어놓으세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밟을 수 있어요. 이건요. 법적인 절차만 밟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양육비 받기가 쉬우면 배드파더 같은 사이트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돈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받으세요. 지금은 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지만 정신 차리면 지 이속 챙기기 바빠요. 최대한 돈 받고 상간녀 소송도 해요. 좋은 것이 하나는 달아줘야죠. 미래를 위해서 그 여자 거짓말 방지용으로 보험 들어놓아요. 그 여자가 애라도 나오면 양육비 다달이 잘 지급하던 것도 끊길 수 있고 잘 줄 것처럼 약 올리면서 늦게 주면서 조련할 수도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아요.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과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젊은 여자 만나서 살 빼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쓰니한테는 가혹하던 시집도 그 여자한테는 잘해줄 수도 있어요. 사회적 평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인간이 바람 폈겠어요? 그리고 결국 힘있고 돈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움직여요. 시간이 흐른 뒤에 둘이 아무 일 없이 살면 그건 그것대로 짜증날 테니까 본인 뭐 꼭 챙겨요. 불륜도 일종의 병이라던데 유독 충동 조절을 못하고 스릴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큰 쾌락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남들 몰래 들킬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도덕적으로 어긋난 짓을 한다? 남의 것을 탐한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준 불륜 상황일 때나 호르몬이 뿜뿜해서 서로 안달하지.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금방 흥미 떨어져서 다시 또 그런 조건을 찾아간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거라고요. 님 이혼 완료 전에 양육비 일시불로 받으세요. 그게 안 되면 최대한 되는 만큼 당겨받고요. 이혼하면 바로 둘이 붙을 텐데 님한테 가는 돈 아까워할 순간 금방 옵니다. 지금 빨리 헤어져 주길 바랄 때 돈 받아두시고 상간녀 소송도 당연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님이 곱게 헤어져 주는 것 같으니 긴장 풀렸을 겁니다.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요. 님은 괜찮다고 쳐도 님 자식은 자기 가정 잃은 건데 무슨 죄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상관없어 보인다. 그건 어른들의 시선이고요. 커가면서 아빠가 바람펴서 우릴 버렸다. 이걸 계속해서 떠올릴 텐데 님이 왜 쉽게 판단을 해요? 상간녀 소송 꼭 하시고요. 돈은 최대한 미리 받아두시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이랑 비슷하네요. 같은 직장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서 세계 사랑인 양 굴길래 이혼했습니다. 딱 1년 만에 바람난 상간녀가 연락 오더군요. 같은 직장이어서. 만나 달라더군요. 울면서 싫다고 하니까 죽겠답니다. 그땐 저도 어린 때라 만났죠. 12월 동지 즈음에 갓난아기 들쳐왔고 애 양말도 안 씻기고 술이 만취가 돼서 나왔대요. 지가 잘못했다고 울기만 하대요. 날 제일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 남자인 줄 몰랐다고요. 달래고 잘 살으라고 당부하고 헤어졌습니다. 상간녀 삶이 아무리 잘 살아도 볼일 보고 뒤처리 안 한 느낌으로 사는 걸 느낄 겁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남편 절대 다시 받아주지 마시고 불륜으로 만난 상대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요. 여자는 또 사무실로 나오는 다른 여자를 경계해야 하고 남자는 본인보다 10살 어린 젊은 여자의 자유를 경계해야겠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글 쓰신 분이 이혼으로 행복해졌다면 버린 건 좋은 선택입니다. 행복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아이랑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우리도 회사에 26살짜리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었는데 40대 이혼남 부장이 자꾸 관심이 있어 해서 내가 같은 여자로 어느 정도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참나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음. 말로는 부장하고 술자리 회식 안 가고 싶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퇴근하다가 지 또래 직원들한테 연락받고 부장이 있는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옴. 그거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부장이 술 마시고 취해서 불어서 다 알게 되었음. 저도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누굴 만나든 신경 1도 안 써요. 게을러 터지고 가부장적이고 지저분하고 오히려 데리고 살아봐봐라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 하나도 안 아깝고 저도 아이랑 둘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속 편하게 사세요. 그냥 상황이 글쓴이를 쿨하게 만드네. 집 주고 양육비도 준다는데 굳이 질질 끌 이유가 없지. 9년 차에 집을 통째로 받는 거면 이거 하나만 바꿔도 사실 위자료에 양육비, 재산 기여도 모두 포함되는 거라 억울할 것도 없어 보임. 저런 남편이랑 더 사는 게 오히려 고달프지. 받을 만큼은 다 받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양육비는 중간에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려는 말도 하는 사람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계에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마음에 상처받느니 그냥 이혼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쓰니 말처럼 바람 안 피는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 없다는 말에 동의해요. 어차피 그 둘 바람, 불륜으로 이어졌는데 서로 신뢰가 영원히 갈까요?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둘이 뭐 결혼을 하던 뭘 하던 조금만 의심되는 거 있으면 여자나 남자나 의심 심하게 할 듯해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니까요. 또 그렇게 바람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지금은 정말 힘드실 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웃는 건 쓰니일 거예요. 역시 능력이 있으니 자존감이 높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선택을 하지를 않네. 잘하셨어요. 그간 매번 이혼해주지 말고 돈벌이 기계로 돌아 이런 글들 많은데 그런 집들 결국 집안 분위기가 애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고 그렇게 능력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못하고 사는 집 보면 애한테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이나 분위기로 결국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됩니다. 글쓴이한테 건강한 선택이 결국 애한테도 건강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첫 단추부터 바람인 관계, 심지어 10살 어린 여자면 뭐 100년 붙어 있겠어요. 한 예로 저희 직장에 10살 이상 차이 나는 부부가 있어요. 재혼한 건 아니지만 젊을 땐 모르다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남편이 젊은 아내한테 물심양면 엄청 잘해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이 대접받기보다 와이프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이야 사랑에 눈이 멀어 이혼하지만 과연 저 두 사람의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싶네요. 그래도 정신건강 승리하셨으니 아들이랑 잘 사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어린 여자애가 조금만 지나면 전 남편 질려할 거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저런 애는 또 저렇게 뜯어서 딴 남자애한테 갖다 줄 거예요. 남편이 그거 알아채고 싸우고 지지고 볶은 뒤 님한테 다시 질척댈 거예요. 보통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 이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전적을 뜯어내는 것밖에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아이가 크고 님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님은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골라가면서 살 것이고 저 남편은 저 버릇 못 고치고 유흥업소나 전전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뻔한 패턴이에요.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